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모닝 수요일 시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네요. 네. 자, 우선 전일 시장 방금 전에 시황을 좀 간략하게 들으셨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수급도 어땠는지 특징 이슈들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의 관심이 실적은 거의 다 발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고 근데 주가가 못 가다 보면 주가 빠지면 이슈고 핑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핑계 자체가 경기 피크아웃, 실적도 피크아웃이요. 그 부분이라 좀 봐야 되겠죠. 전일 국내 시장도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다우하고 S&P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 시장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이 출발했었는데 국내 시장도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네. 저는 어제 돌발적인 외국인 매수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사더라고요. 네,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거의 2조 2천억 규모를 샀습니다. 선물에서 1조 5,300억, 네. 그 다음에 현물에서 6,600억을 사서 합계 2조 2천억을 샀는데 2조 2천억이 지난 제가 7월 22일 날인가요? 그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1조 9천억이니까 제가 최대치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넘겼네요. 그때는 현물을 안 샀거든요. 현물은 500억 정도밖에 안 샀어요. 선물에서만. 근데 그걸 현물과 선물을 감안하면 제가 사상 최대의 어제 매수가 유입이 좀 된 게 아닌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상승했던 거고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동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올라왔지만은 하락 종목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종목이 한 700개 가까이 가는데 500개가 하락을 했고 200개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사는 것만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도 더 많았으니까. 그렇죠. 지수는 올라왔지만은 느끼는 체감 지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렇죠. 대체적으로 체감 지수는 개인적으로 3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었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이유를 대면 최근에 반도체 수출 지표가 좋았습니다, 국내. 맞아요. 그래서 수출 지표 보자고 그러죠. 그렇죠. 수출이 3개월 연속 100억 달러가 넘었고 그다음에 7월 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10억 달러 최대 수출이 좀 나왔거든요. 수출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대만의 나냐라는 회사도 디램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냐라는 회사 자체가 6월 달에 거의 매출 증가율이 거의 정체했었어요. 전달에 비해서. 근데 나냐 같은 경우도 한 5% 가까이 증가되는 수치가 좀 나왔다는 거죠. 이미 거기서 시그널이 나왔네요. 이런 흐름에다가 최근에 비메모리 쪽의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좀 하면서 파운드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또 부분이고 또 뭐 반도체 전체 매출액으로서 인텔을 뭐 추월했다는 얘기인데 가끔가다 인텔이 추월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 자체가 호재로 참 작용했다는 쪽인데 하여튼 어제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매수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매수했지만 포스코가 집중적인 좀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제 철강 업종들이 빠진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맞아요. 그다음에 앞서서 그 이후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 지표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감 자체가 제조 지표에 약간의 부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제조업의 대표적인 철강 업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뭐 그런 또 전망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다가 최근에 중국의 그 철강 규제 영향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언제나 급락을 했던 부분 자체가 중국에서 추가적인 규제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의 철강 규제 부분 자체는 오히려 국내 철강 산업이라든가 글로벌 철강업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철강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네. 중국의 감산 정책이 좀 느슨하지 않느냐.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네. 제품 가격은 6월 22일 이후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가격이. 아, 그러네요. 예, 그건 핑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규제가 계속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네. 게임이 중국 관영통신에서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예. 국내 이제 판호를 획득을 했던 호재했던 뭐 펄어비스가 주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맞아요. 기대감을 가졌던 유메드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게임주는 전혀 크래프톤이 공모주 청약이 마감이 되는데 네. 상당히 저조했어요. 생각보다 기대 이해합니다. 네, 그렇다고 예. 본다면 중국의 규제 이슈와 크래프톤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분 때문에 게임주들은 당분간 소강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아,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될 보세요.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시장의 특징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매수였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종목을 좀 사고 팔았는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 네. 어제 현물에서 6,600억 중에서 삼성전자를 6,260억을 샀습니다. 거의 다 샀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면 419억을 샀으니까 삼성전자만 거의 6,600억을 산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것은 팔았다는 거죠. 그냥 다 1등주에 몰았다라는 내용.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636억, 음. 삼성전기 295억 정도 샀는데 예. 반면에 이제 매도했던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지금 3위권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철강주를 1,000억 정도를 내다 팔았다. 그렇군요. 예, 이걸 팔아서 반도체를 산 거네. 반도체를 샀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 또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철강주를 팔아가지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갖다 사야 되느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요. 제가 좀 밸류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밸류 자체가 크게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가 실적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실적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최근에 3개월 대비해서 6% 정도 실적이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으니까.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 SK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 탄력이 최근에 강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맞아요. 보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가 투자 매력도가 큽니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대비해서 예, 큰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를 굳이 이제 팔아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스코가 실적 자체를 본다 하더라면 반도체 부분 자체는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피크아웃에서 예, 예. 자유로운 쪽은 반도체는 맞습니다. 네. 반면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올해 실적 피크아웃이고 내년도 쪽 올라가는 쪽이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봤는데 포스코 같은 게 PR이 5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IT 쪽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크게 보면 애플이고 그다음에 인텔이거든요. 그렇죠. 인텔이 PR이 약 12배 정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뭘로 비교해야 되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보니까 100조 원입니다. 전일 또 4% 올랐기 때문에 좀 네. 더 올라갔겠죠. 현재 예. 전일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87조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는 규모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싸다. 그런 상대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철강업종의 주가 싼 이유 자체가 글로벌 철강 회사의 주가 다 쌉니다. 알셀러메탈이라든가 예. 미국에 있는 뭐 US 스틸이라든가. 근데 미국의 철강주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 거의 신고가입니다. 미국 철강주가 계속 요즘 상승이거든요. 예. 그래서 철강주의 주가 하락 자체는 어제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서 팔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 목표 주가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92만 원일 때가 저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데가 115만 원, SK 하이닉스는 135만 원에서 180만 원. 포스코는 가장 낮은 데가 41만 원이고 가장 높은 데가 53만 원이니까 예. 증권사 목표 주가 자체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포스코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전망치로 따지면 훨씬 높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에 따라서 어제 철강주를 팔았다고 해서 철강주 팔고 삼성에 산다든가 그런 또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본래 이제 가치주는 어제처럼 포스코가 5% 빠진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럴 때 가치주는 주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 매매에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에 외국인 따라서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특징 종목들은 별다른 어제 워낙 관심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너무 뚜렷해서요. 네, 뭐 별다른 예. 특징이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그나마 의미 있게 상승했던 자체가 SK 요즘 바이오 사이언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강합니다. 맞아요. 공무 이후에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만 원대 회복해서 신고가거든요. 네. 최근 실적도 좋았고 또 하반기 때 백신 관련 뭐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긍정적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호 소규화학이 항상 20만 원대 초반 정도 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인데 이것도 소기업종의 실적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주력 제품은 최근에 BPA가 가격 자체가 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BS가 실적이 올해 전망치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다가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죠.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예.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SM이 지금 M&A 이슈가 좀 쌓여 있죠. 지금 그렇죠. 네.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학들에서 일대주주 등극한 이후로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저희가 CJ ENM까지 SM 인수전에 뛰어들 거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호재군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장비 종목인 어닝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그렇죠. 네,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 호전 종목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게 전일 전반적인 시장의 종목별 특징이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에 쏠린 상황에서 그래도 각자 종목들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이런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또 쏠리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시장의 이슈 자체는 오늘 또 일단 경기와 실적 피크아웃 논란에서는 계속 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가지고 가는 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그게 같고요. 중요하다면서요. 크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불확실한 부분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도 심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간반면 이제 미 증시가 상승을 좀 하면서 다우라든가 S&P 같은 경우 신고가가 펼쳐졌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해야지 의미 있는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부분 경기 논란과 관련된 실적 피크아웃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부분 자체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최근에 제조 지표 자체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장 국면이거든요. 분명히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은 하방의 지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설사 그렇군요. 뭐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페이퍼링 자체가 앞당기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제한적이라는 걸 어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 시장 자체는 방향성은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3,200을 제가 한 저점을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3,200과 3,300이니까 네. 전체 전이자 3,200, 3,4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충분히 지지가 되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어제 지수가 올랐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때문이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것들 빠졌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여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또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이 된다 한다면 다른 것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서게 지수가 당장 올라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어가는 쪽인데 한쪽이 쏠리면 한쪽이 죽거든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있는 자금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 저는 현물 주식을 안 산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 근거가 외국인 투자가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2.8%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늘리기가 힘들어요. 네. 결국은 어느 한쪽을 줄여서 사야 되는 거고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대부분 기관 투자로 펀드 자체가 인덱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를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수를 맞춰야 되고 해야죠. 다른 걸 네. 줄여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에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선물에서 대규모 매수하면서 선물 누적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어요. 매수로 돌아섰어요. 예.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제처럼 폭발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면서 완만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전략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다른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다만 제가 보는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거의 강보합전에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1차적으로 82,500원,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약간 소폭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86,000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어제 부진했던 종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염두돼야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수가 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이 쉽지 않다면 여전히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여전히 IT 쪽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빠졌던 철강업종은 미국 시장 여전히 강세라는 측면에서 너무 과다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쪽이고 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건설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슈 자체가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건설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건자재, 일부 제약바이오 여전히 환경 쪽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장 관심을 조금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느 쪽으로 좀 컨셉을 잡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가장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IT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쪽인데 DDR 그렇다고 해서 파이브인가요? 지수가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대형주보다는 IT 장비 종목 쪽에서 IT 장비 쪽에도 이슈가
비메모리와 DDR5 쪽이거든요. DDR5도 아, 요즘 DDR5가 또, 네, 그렇죠.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네. 시장 이슈는 DDR5 관련 종목 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DDR5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좀 매력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 일주일 전인가요? DDR 장비 종목도 움직일 때 제가 DDR5 종목들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DDR5 관련 종목들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 움직임 자체가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건데 그 이유 자체가 DDR5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이클상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디램 업체들한테도 DDR5 전환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올해 4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DDR5가 전환이 본격화 되지 않겠다. 이미 DDR5는 작년도부터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이 좀 됐는데 네, 그렇죠. 나오긴 했죠, 이미. 그렇죠. 예. 근데 본격적으로 서버라든가 이쪽에 좀 전환이 안 된 쪽이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인텔이라든가 AMD 쪽에서 서버가 탑재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출시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DDR5만 있었던 거군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아마 4분기부터 출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MD가 내년 연초에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지난 자체가 본격화 좀 될 건데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DDR5 침투율을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하반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파란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 파란 부분이 이제 DDR5로 침투가 진행이 된다는 시점입니다. 맨 위쪽은 현재 DDR4가 주력을 하고 있는 반대로 쪽인데 줄고, 예. 그렇죠. 이제 아래색 있는 파란색 자체가 DDR5 쪽으로 네, 네. 침투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좀 된다. 그 시점 자체가 이번 하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DDR5 전환 자체는 디램 업황에도 호재지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중소 후공정, 중소 업체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네. 중소형 후공 장비 쪽에 관련된 장비와 부품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나눠오셨네요, 그냥. 표를 좀 예. 준비해 왔는데 일단은 장비 쪽과 관련된 회사는 유니테스트와 테크잉, 이거 엑스콘입니다. 네, 오른쪽 테크잉. 편은 올해 추정되는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밸류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장비 쪽에서는 유니테스트, 테크잉, 엑스콘 정도가 좀 되는데 제가 테크잉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고 이미 목표 주가를 얘기하셨죠. 도달했어요. 예. 21,000원대에서 28,000원 제시들은 올라갔고 그다음에 엑스콘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소켓 쪽에서는 TSE와 ISC인데 아무래도 DDR5로 전환하게 되면 소켓 테스트 개수가 증가됩니다. 가장 그렇군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인데 예. 뭐 ISC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올덱스라든가 아비코전자, 예. 올덱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PC 기판 쪽도 수혜를 받는데 관련 회사가 심텍하고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심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장비 쪽에서 한 종목하고 그다음에 PCB 기판 쪽에서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비 쪽에서는 이미 뭐 테크잉 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예, 테크잉과 함께 제가 언급했던 주식이 엑스코인이라는 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앞서 이제 테크잉은 목표 주가를 훨씬 도달했는데 엑스코는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좀 부진해요. 현재 예. 주가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예사 본래 이제 디램 쪽의 테스트 회사였는데 네. 후공정 쪽의 테스트 분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새로운 영역에 이 회사가 진출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매출로도 연결되겠네요. 관련 부분 매출 자체가 또 이미 이 회사가 7월 달에 두 건의 후공정 관련된 수주를 받았어요. 아, 이미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기존에 디램에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 자체가 올해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또 다른 이유 자체가 비메모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디램용 DDR5인데 네. 비메모리용 이게 소켓과 관련된 테스트 장비도 회사가 국산화를 거의 마무리된 상태예요. 이게 이제 매출이 발생되면 회사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엑스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소켓이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회사가 이제 자회사 관계회사 샘 CNS 상장이 좀 되면서 네. 지분 매각 관련 자금도 좀 확보가 좀 되고요. 이게 회사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군요. 20% 미만인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3,500원인데 이 기업과 유사한 해외의 어드반테스트라든가 테러다인이 PER이 20배에서 25배 되는 회사거든요. 그거에 비메모리 비하면- 쪽에 매출이 나온다 한다면 예. 탄력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쪽에서는 엑시콘 그리고 PCB 쪽인가요? 이제 예, PCB 쪽에서는 심텍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디램 PC용 모듈 미리 기업이거든요. 가장 DDR 전환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DDR로 그렇군요. 전환하게 되면 이 회사 주력 제품의 30%가 가격 인상 효과가 바로 발생되거든요. 이게 DDR5로 전환되는 시점이 DDR3가 2008년도였고요. 그다음에 네. DDR4로 전환된 시점이 2014년도인데 그 시점에서 보면 이 회사가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 DDR5 그렇군요. 전환 시점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도 캐파 증설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내년부터 온전히 반영되면 1,000억 정도 매출이 좀 증가될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2분기 추정 실적이라면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 그래요. 현재 가이던스가 310억인데 35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분기 이 정도는 분기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사투년 보도를 할 건데요. 이 종목은 제가 작년도에 아마 9,000원대 언급했던 주식입니다. 지금 2만 7, 8,000원이니까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충분히 예산은 지금보다는 내후년도에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일단 26,500 정도를 매수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24,8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DDR5 쪽에서 엑시콘과 심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